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딱 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요? 아, 많으실걸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뭐 글쓰기 능력이나 아니면 시간, 또 복잡한 출판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인 장벽들이 꽤 있죠. 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어쩌면 좀 흥미롭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성진 작가의 AI 최강 작가 프로그램.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AI 최강 작가 프로그램이요? 네, AI 기술을 이용해서 단 21일, 이 기간 안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게 돕는다. 상당히 파격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죠. 21일 만에 작가가 된다? 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나 또 그 주장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황성진 작가의 웨비나 자료도 있고요. 프로그램 속에서 학습 가이드 같은 것들이 놓여 있는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AI가 이 책 쓰기 과정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국민 작가,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비전인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 출판의 어려움들,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이걸 함께 분석해보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프로그램을 만든 황성진 작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료 보니까 경력이 아주 다양하시던데요? 네, 그렇죠. 본인이 밝히기로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AI를 써서 책을 무려 9권이나 썼다고 해요. 1년에 9권요? 와,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확실히 AI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근데 단순히 글만 쓰신 게 아니고 예전에 그 52만 회원이나 됐던 소셜 기부 플랫폼 쉐어앤케어 이걸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이력도 눈에 띄죠. 기술이랑 어떤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2023년부터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 컨설팅 이런 것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깊다고 봐야겠죠. 현재는 비주큐 마스터라는 걸 운영하면서 작은 기업과 개인의 AI 활용 경쟁력 향상, 이게 비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이 AI 활용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모인 거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기존 출판 방식의 문제점들,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고 있나요? 자료에 몇 가지 나와 있죠. 네,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시간과 비용 부담, 이거죠. 책 한 권 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이게 큰 장벽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두 번째는 단독 집필의 어려움. 그 아이디어 구성부터 출판까지 혼자 다 짊어져야 하는 그 부담감,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이나 외로움, 이거 창작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료에 나온 세 번째 문제, 글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 이것도 그렇고요. 글 쓰는 습관이 없으면 시작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립된 과정이라는 것도 지적해요. 혼자 작업하면 피드백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장도 좀 더디고 이런 문제들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해법으로 황성진 작가가 내놓은 게 바로 AI 최강 작가 프로그램의 핵심, 책임 출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책임 출간 시스템이요. 이름에서 뭔가 딱 책임지고 끝까지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앞서 말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자책 출간을 딱 완료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20일 안에요? 네. 그래서 20일짜리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그 안에서 주제 선정, 목차 구성, 초고 작성, 심지어 팩트 체크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 AI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챗GPT, 노트북 LM, 퍼플렉시티 이런 도구들을 다 활용해서요. 아, 그러니까 AI를 그냥 보조도구가 아니라 글쓰기 전원 과정의 파트너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확 줄이고 글쓰기 부담도 낮추고요. 그럼 혼자 써야 하는 어려움이나 외로움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커뮤니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요. AI가 초안 작성이나 자료 조사 같은 걸 막 도와주니까 시간, 비용 절약되죠. 또 여러 AI 툴들이 글쓰기를 지원하니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줄고요.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출간 후에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한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라는 느낌을 없애준다. 이게 기존 출판의 장벽을 넘게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황성진 작가는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니까 전국민 작가 시대를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명확히 밝혔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책임 출간 시스템이 황 작가가 꿈꾸는 전국민 작가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기존의 그 높은 문턱들 있잖아요. 시간, 비용, 글쓰기 능력 부담, 혼자 해야 하는 외로움 같은 거. 이걸 AI와 시스템으로 확 낮춰서 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와, 전국민 작가 시대 정말 멋진 꿈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후기가 나온 거군요. 나이도 기술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21일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게 딱 그 맥락이네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려고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꾸준히 참여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 성공률이에요. 아, 그 성공률 숫자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긴 했어요. 파일럿이랑 베이직 1기 합쳐서 총 73명 중에 69명이 21일 안에 출간 성공. 그러니까 94.5% 성공률이다. 이거죠. 네, 94.5%. 이 숫자는 프로그램 소개 자료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렇죠. 핵심 지표인 것 같더라고요. 네. 황성진 작가가 말하는 전국민 작가 시대가 그냥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성공의 기준이 뭐 책의 퀄리티까지 포함하는 건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요. 네, 그렇죠. 일단 출간 완료라는 목표 달성률 자체는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이 목표 달성률에 현실감을 더하는 게 실제 성공 사례들인 것 같아요. 자료에 소개된 분들 보니까 연령대나 배경이 정말 다양하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두 분 사례가 소개돼요. 한 분은 76세 주부 김교옥님이신데 타자도 좀 느리셨대요. 근데 인생 정리 이걸 목표로 도전하셔서 책을 총 3권이나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와, 76세에 3권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나 기술 활용 능력 이런 게 장벽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세요? 27세 스타트업 대표 정성호님 사례인데요. 이분은 사업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해서 참여했대요. 그래서 3주 만에 자기 전문 분야 책을 내서 지금 비즈니스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한 케이스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인생 정리부터 사업 활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네, 그럼요. 이렇게 답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높은 성공률, 또 다양한 사례 뒤에는 분명히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STORIS 프레임워크 이거죠? 맞습니다. STORIS, 이 7단계 프레임워크가 핵심 강법론으로 제시돼요. 각 알파벳이 단계를 나타내는데요. S는 Subject Discovery, 주제 발굴, T는 Table of Contents, 목차 설계, O는 Outline Proposal, 그러니까 초고 기획서 작성이고요. 네, 다음 R은 Rapid Drafting, 빠른 초고 작성. 이때 챗 GPT 캔버스 같은 걸 활용한다고 돼 있고, I는 Insight Enrichment,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단계인데 여기서 노트북 LM 같은 도구가 나오네요. 이건 뭐 모아둔 자료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연결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노트북 LM은 사용자가 올린 자료들을 기반으로 질문에 답해주거나 아이디어를 연결해주는 뭐랄까 개인 비서 같은 AI 연기 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호. 그리고 E는 Editing and Fact Checking, 퇴고하고 검증하는 단계죠. 여기서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챗 GPT 같은 AI로 내용 정확성 검토하고 다듬고요. 마지막 S는 Showcase and Branding, 출간하고 브랜딩하는 거죠.
미드전이나 캔바로 터지 만들고 실제 출간해서 작가로 브랜딩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와,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AI 도구 활용법까지 딱딱 들어있는 정말 체계적인 프로세스라는 느낌이 드네요. AI가 단순히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막연함을 줄여주고 실행을 돕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그냥 글 대필가가 아니라 아이디어 구상부터 자료 검증, 편집, 심지어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이런 식으로 기능하게 설계된 게 특점이에요. 이 체계성이 아마 높은 성공률의 비결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걸 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무료 특강 같은 데서 강조하는 핵심 기술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인 무료 특강에서는 딱 3가지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고 강조해요. 첫째는 AI를 활용해서 책 주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기술, AI 생각 뽑아 먹기라고 하던데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기법이죠. AI 생각 뽑아 먹기요. 재밌네요. 네. 2번째는 AI가 만든 정보가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는 팩트체크 요령이고요. 아시다시피 AI가 생성한 내용들 신뢰성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아, 그렇죠. AI가 그럴듯하게 틀린 말 할 때가 많으니까 팩트체크는 정말 필수겠네요. 3번째 기술은 뭔가요? 3번째는 AI스러운 글을 사람 냄새나는 원고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사람 냄새나게요? 네. AI가 쓴 글이 좀 건조하거나 기계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고 좀 읽기 좋게 다듬는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글쓰기 본연의 역량도 같이 강조하는 셈이죠. 오, 이 3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AI 글쓰기 활용도가 확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정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약속되는 주요 혜택들,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를 딱 내세우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죠. 21일 만에 ISBN이 발급된 정식 전자책을 출간하고 주요 서점이나 플랫폼에 유통시켜준다는 거. 와, 진짜 출판까지 책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 원고 완성이 아니라 실제 작가 데뷔를 보장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2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최신 AI 도구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상위 1% 수준의 사용자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이에요. 상위 1%요? 네. 프로그램 과정에서 다양한 AI 툴을 깊이 있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용 능력이 확 는다. 이런 논리죠. 마지막 3번째는 그럼 글쓰기랑 AI 활용 능력이 같이 좋아지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려고 AI랑 협업하는 그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글쓰기 실력하고 AI 활용 능력이 자연스럽게 몸이 익혀진다. 이걸 강조하고요. 부가적으로 네이버 같은데 작가로 딱 등록되니까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된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요. 네, 들어보면 확실히 혹하는 제안들인데요. 근데 이런 노하우가 담긴 특강을 황성진 작가가 무료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다면서요.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과거에 무료 특강을 해보니까 그냥 정보만 쏙 얻어가려는 사람들, 소위 테이커라고 하죠. 그런 분들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겼던 경험이 있어서 유료화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료 특강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결정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자신의 20대 시절 좌우명이 먼저 아낌없이 주라 였다고 해요. 그걸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작은 기업과 슈퍼 개인들에게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작가로서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처음의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이런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을 내세우면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히네요. 그래서 정말로 작가의 꿈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 분들만 와달라. 이런 당부도 덧붙인 거겠고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같이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모으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황성진 작가의 AI 최광작가 프로그램,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책 출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94.5%라는 그 높은 성공률하고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 사례들, 이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 출판이 가졌던 여러 장벽들,
이걸 책임 출간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즈 프레임워크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황성진 작가가 제시하는 전국민 작가 시대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시스템이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다 똑같이 효과적일지, 또 장기적인 영향은 어떨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례처럼 AI가 글쓰기나 출판의 진입장벽을 계속해서 낮춘다면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개인들의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더 풍부하게 기록되고 또 공유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그냥 효율성만 높이는 걸 넘어서요. 개인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 또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고 가치를 두는 방식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